NHL 핫앤 낫 이번 주는 콜럼버스, 템파베이, 미네소타와 워싱턴 소식 준비했습니다. NHL에서 골을 가장 잘 넣는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라이네와 오베츠킨의 맞대결로 주목받은 위니펙과 워싱턴의 경기, NHL 경기 리뷰 시간에서 만나보시죠. 플레이오프가 한창인 KHL에서는 다음 라운드 진출팀이 가려진 상황인데요. KHL 플레이오프 상황 체크해봅니다. 안양알라가 도호쿠 프리블레이즈를 상대로 1패 뒤 2연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주말과 어제 있었던 아시아리그 소식도 함께 살펴보시죠.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139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139회 안녕하세요. 저는 김예슬입니다. 박힘찬 PD 그리고 이현섭 기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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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의 공백기를 갖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공백 가지자마자 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네,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팬분들이 그러니까요. 생겨났고요. 아, 네. 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예, 저희가 각자 다 직업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 그 직업이 1순위이고 2순위가 가족이고, 예, 저희 거는 항상 우순위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예, 김예슬 아나운서도 예, 따로 직업이 있기 때문에 예, 개인 스케줄상 지난주에는 못 찾아뵀었고요. 네. 예, 또 이제 태범 아나운서가 애 때문에 네. 예, 잠깐 또 예, 공백기를 갖는 동안 또 음, 김예슬 아나운서가 수고를 해주시기로 네. 했습니다. 혹시라도 기다려주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한 마음이고요. 채우기는 힘들겠지만 태범 아나운서의 공백을 최대한 커버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채운다라기보다는 또 예슬 네. 아나운서만의 또 스타일이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네. 예, 또 들으시는 분들은 또 그 스타일에 또 금방금방 적응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모두 다행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도 댓글 소개부터 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이버 댓글입니다. MAC님, 뉴욕 레인저스는 완전히 리빌딩의 기조로 들어섰네요. 라이언 맥도나, 링 내시 등등 공수에서 팀의 기둥 뿌리들을 다 뽑아버렸군요.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내시는 최근 몇 시즌간 팀의 주포로서 약간 부침이 심했고 올 시즌은 믿었던 수비 라인마저 무너졌으니 하여 일단은 올 시즌 갑작스런 포텐을 터뜨린 나메스트니코프를 들여와서 테스트할 기회를 갖게 된 점, 그리고 1, 2라운드 픽을 여러 개 모은 것은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다만 올 시즌 붕괴의 주범인 룬키비스트를 처분하지 않은 건 이렇게 썼지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좀 의아하네요. 남겨주셨어요. 여기에 바이킹님께서도 그래도 이번 트레이드 최고 승자는 당연 레인저스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예, 그래도 링 내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 같은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보다는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선수로 조금 최근에 스타일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 레인저스의 활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팀이 리빌딩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파는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나메스트니코프 선수는 뭐 올해 터졌다기보다는 이 선수는 항상 또 공수에서 괜찮은 선수였고 다만 올해 터졌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네.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선수가 올해 쿠체로프 선수와 스탬코스 선수와 같은 라인에서 뛰었기 때문에 상당히 포인트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뻥튀기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메스트니코프 선수 자체는 공수 양면으로 그리고 센터도 볼 수 있고 레프트 윙어를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재다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길게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룬드크비스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나이고 최근에 한 2년 정도 굉장히 하락세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선수를 이제 시장에 내놓아도 그렇게 아주 이 선수를 원하는 팀이 많을까라는 생각은 최근에는 좀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세월이 지나서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네. 이런 이제 좀 수모를 겪었는데 이런 걸 좀 털어내려면 본인이 잘하는 수밖에 없겠죠. 네. 바이킹님도 댓글 또 남겨주셨어요. 오늘 대기록 2개가 나왔네요. 오베츠킨 600골, 플러리 400승. 기록을 보니까 오베츠킨은 32살 990경기 만에 달성했는데 연령으로는 역대 3번째,
경기 수로는 4번째로 일찍 기록했네요. 룬키스트가 22골로 가장 많이 허용했고요. 플러리는 역대 12번째, 현역으론 3번째라고 합니다. 올림픽 끝나고 약간 하키에 소홀했는데 이제 10몇 경기 남았으니까 또 열심히 봐야죠. 프롭도 기대되고요. 요샌 이놈의 랩터스 댐시 립스 경기도 뜸하고 하시면서 방송은 계속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겨주셨어요. 여기 알로에츠님도 남겨주셨어요. 랩터스 1낼 것 같은데 미친 척하고 일정 맞으면 보려 가려 합니다 하셨더니 바이킹님께서 적극 권장드립니다. 립스도 그렇지만 젊은 선수들 운동 능력이 장난 아니어서 보시면 후회 안 하십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또 NBA 얘기 잠깐 할게요. 토론토가 최근에 잘하고 있고 그래서 뭐 립스도 잘하고 사실 레터스도 잘하기 때문에 뭐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플레이오프까지 확정을 지으면서 올해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NBA는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많은 인기가 많은 스포츠다 보니까 미국 쪽 방송사는 좀 이 토론토 랩터스가 많이 이제 좀 상위 라운드 뭐 NBA 파이널까지 가는 거를 원치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재미없어질 거라고 평가를 하는데 아무튼 간에 토론토에 거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얘 두 개나 잘한다는 게 하키도 잘하고 농구도 잘한다는 게 정말 뭐 재밌는 이런 이제 뭐 볼거리가 많다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베치킨 플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뭐 코너에서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로에츠님도 남겨주셨어요. 헵스의 탱킹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프라이스와 웨버는 안 보인 지 오래됐고 주장과 팀 내 신인왕은 보이지 않기 시작했죠.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죠. 이미 버팔로도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망할 거면 확실히 말아먹는 것도 팬들 기분 좋게 해주네요. 내일 달라스전 보러 가는데 열심히 달라스를 응원하려 합니다 하면서 탱크포 달린 남겨주셨어요. 여기에 바이킹님께서는 누가 될진 몰라도 달린 러브콜 많이 받네요. 드놀트도 얼굴에 다시 펑 맞고 쇼도 데이투데이 키플레이어들 부상이 많네요 하면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버펄로랑 사실 꽤 차이가 납니다. 지금 버펄로는 56점인데 몬트리올 64점이에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사실 최하위권을 노리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60점대를 넘었다는 시점부터 사실 경쟁이 좀 빡세요. 그때부터는. 왜냐하면 60점대 초반 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사실 진짜 탱크포 델린을 외칠 수 있는 팀들이 애리조나, 밴쿠버, 사실상 어디냐 버펄로 이 정도입니다. 지금 뭐 사실 한 12경기쯤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버펄로도 잘 못하고 몬트리올도 잘 못한다 했는데 8점 차가 나면은 이건 따라잡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좀 많이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60점대에 일단 들어왔다. 그리고 여기 경쟁이 딱 들어갔다는 시점부터 로터리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떨어진 팀이 이제 순위 뭐라고 해야 되냐 추첨을 하는데 그 추첨에서 사실 1번이 될 확률이 정말 낮아지는 거예요. 사실상 탑3 정도가 1번이 되고 물론 뭐 생각했던 대로 이제 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못한 팀이 필라델피아가 갑자기 2번 지명이 되고 뭐 이런 재미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높은 순위 탑3 뭐 이런 자리는 진짜 사실 밑에서 세 팀이 딱 그냥 가져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네. 여기까지 네이버 댓글이었고요. 팟빵 댓글로 넘어갑니다. 에서이더맨님 138회에 5,000개씩 후원해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김예슬 아나운서님 다음에는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태번 아나운서님 순산 축하드리고 올림픽 기간 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댓글은 크롬발드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오랜만에 아시아리그 직관 다녀왔습니다만 프리블레이즈가 이기는 경기를 봤네요. 올림픽 효과인지 만원 관중이었습니다. 이런 경기를 이겨야 하는데 유유. 옆에서 들어보면 하키 룰도 잘 모르시고 또 안양할라 유니폼이 어떤 색인지 물어보시는 처음 와보시는 것 같은 관중들도 많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음 시즌도 계속 많은 관중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패럴림픽 파라아이스하키팀 선수들도 메달권이라 기대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차전 보셨나봐요. 첫 경기에 정말 팬이 많이 오셨는 것 같았는데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부터는 뭐 그냥 평소 정도 주말까지는 많았죠. 네, 이제 평일 경기는 아무래도 보시기가 힘들다 보니까 게다가 그 KGC도 마지막 경기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그냥 또 FC 한양 겹치기도 하고 뭐 운이 여러 가지 없었습니다. 네. 예, 좀 밀리는 게 있었죠. 근데 한 경기 보셨는데 하필이면 또 지는 게임 보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토요일 경기가 제일 하필. 보기 좋은데. 근데 뭐 경기 자체는 사실 세 경기 다 재밌었는데 네. 그래서 뭐 내용을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다지 나쁜 걸 보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처음 보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예, 맞습니다. 토요일에는 제 주변에도 이분들을 발목을 잡으려면은 이제 구단에서 이겼어야. 마케팅을 그쵸. 잘해야죠. 예, 1순위는 마케팅도 이겨야 잘하고 되는 거고 이겨야 네,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뭔가 신규 유입이 있었다는 자체가 또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좀 시즌 중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예, 네. 플레이오프라는 게 조금 아쉽죠. 네, 요 얘기도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폴피핀과 실버버그님 남겨주셨어요. 김태범 아나운서님 평창 잘 다녀오셨다니 다행입니다. 자녀의 순산을 옆에서 잘 돌봐주시고 3월 13일이 생일이셨네요. 하루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랑 날이 같아서 평생 기억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또 더 남겨주셨어요. 박힘찬 PD님 페이스북에 펑 모음 사진 완전 멋져요. 가지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이현석 기자님께서 애너하임 혼 한번 내주셔야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지지난주 6연승 해서 열심히 순위가 올라왔는데 이번 주 계속 지면서 와일드카드 밖으로 순위가 떨어졌네요. 지난주 10일 댈러스 대 NRM 경기에서도 1대0 리드 지키지 못하고 2대1 역전패했습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생중계 보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인데요. 지난 시즌도 제가 라이브로 NRM 경기 보면 NRM이 진다는 징크스가 있어서 웬만하면 경기 결과 보고 유튜브에서 8분짜리 하이라이트 보거나 아니면 다시 보기 했었는데요. 올 시즌도 제가 라이브로 본 경기는 8경기 정도 다 졌네요. 하시면서 질문 하나 남겨주셨어요. NHL에서 공개적으로 구단 관계자 탱킹 말하면 사무국에서 벌금 부과하나요? 지난번 레인저스 경우에요. 그리고 NBA에서는 얼마 전에 마크 큐반이 탱킹 이야기했다가 60만 달러 벌금 맞았다고 하네요. 하시면서 질문 하나 남겨주셨네요.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탱킹을 한다는 선언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이제 비공식적인 뭐 커멘트 같은 데서 야 우리 탱킹할 거야. 아예 시즌 버렸어.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물론 뭐 의도 자체는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방향성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SNS에 올림으로써 그걸 제시를 한 거예요. 팬들에게 이제 그 사실을 알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고 할 수 있고 큐반 같은 경우는 이 아저씨는 항상 입이 문제인 아저씨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좀 돌발 발언이나 문제 발언을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독설가 기질도 있는 거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진짜 이 사람은 정말 과격한 발언도 서슴치 않게 내뱉는 사람이에요. 이제 뭐 아주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뭐 예전에도 뭐 NBA 파이널에서 뭐 진짜 뭐 파울 부는 거 이거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상대방 선수가 돌파만 하면 다 파울이냐 뭐 이렇게 아주 강력한 코멘트를 했다가 뭐 벌금도 상당히 많이 맞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NBA랑 NHL은 조금 뭐랄까 사무국이 리그를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벌금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총재나 이제 그게 사무국의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NHL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공개적으로 탱킹에 대한 좀 문제시적인 발언 네. 이런 부분을 한 관계자를 좀 본 기억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물론 뭐 이런 뭐 큐반 정도 같이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에는 뭐 사무국 차원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벌금을 이제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또 NHL은 또 잘 모르겠네요. 네. 답변이 어느 정도 되셨을 것 같고요. 이번 주 댓글 약간 적어서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선물 받으실 분 계시죠? 예, 네이버의 MAC 맥님께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슬 씨 돌아오셨으니까 이제 다시 댓글도 많이 달리겠네요. 네. 지난주, 이번 주 찾아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도 소중한 댓글 올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NHL 하덴낫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비하인더넷 139회 NHL 하덴낫 시간입니다. 오늘도 핫한 소식과
조금 그렇지 않은 소식들로 찾아뵐 예정인데요. 먼저 핫한 소식 첫 번째는요. 콜럼버스 블루제킷입니다. 예, 블루제킷을 꼽았는데 또 이거 꼽으니까 지는 팀들이 좀 속출하기 시작했는데 템파랑 미네소타는 졌어요. 어쨌든 그건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 네. 플레이오프권에서 좀 멀어져 갔던 이제 콜럼버스가 5연승 행진을 거두면서 다시금 와일드카드를 넘어서 메트로 3위까지 노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5연승을 거둔 상대는 세너제이, 베이거스와 같은 상당히 강팀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좋은 부분이었고요. 골린 세르게이 보브롭스키 선수가 상당히 명성에 걸맞는 활약을 다시금 해주고 있고 아르테미 파나린 선수가 후반기 들어와서 10경기에서 14포인트를 올리면서 본인의 가치를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수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스 존스 선수까지 이 선수가 승부처에서 굉장히 득점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네. 흐름이 정말 좋네요. 다음 상대가 또 디비전 3위인 필라델피아의 일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필라델피아는 최근 이제 또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잡아내게 되면 이제 콜럼버스가 3위에 올라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경기 좀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이현석 기자의 두 번째 핫픽은 바로 템파베이 라이트닝이었네요. 예, 오늘 오타와에게 지더라고요. 그거 보고 참 그 팀을 내가 왜 뽑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살짝 들긴 했는데 토론토와 보스턴 이 추격을 받고 있는 템파베이인데 어쨌든 5연승 가도를 달렸습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요. 추격하고 있는 팀과의 차이는 어쨌든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타와에게 지긴 했지만 리그에서 가장 먼저 100포인트에 달성을 한 팀은 이 팀입니다. 그리고 최근 10경기에서 고작 2패만을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다양한 경기 양상, 다득점 경기면 다득점 경기, 접전이면 접전, 아니면 완승이면 완승 이런 다양한 경기 양상에서도 승리를 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경기를 지고 있어도 이 팀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팀입니다. 그 팀은 그런 팀이 3개가 있는데 네. 템파베이, 내슈빌, 베이거스예요. 요 세 팀은 지고 있더라도 이길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드는 팀이고 실제로도 그런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던 팀입니다. 라이언 맥도나 선수 트레이드를 해왔지만 부상으로 출장하지 못하는 선수였는데 몬트리올전을 기점으로 출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또 부상을 당했던 페테르 부다이 선수 백업 골리 선수인데 이 선수까지 복귀를 했기 때문에 네. 오타에게 오늘 한번 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리라고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네소타 와일드가 세 번째 핫팀으로 선정됐습니다. 예, 플레이오프권 사실 바깥을 맴돌던 시간도 있었고 좀 와일드카드에서 오래 머물 시간도 있었는데 최근 상승세로 인해서 센트럴 3위까지 좀 올라간 상황이에요. 2월 19일부터 5연승, 3연승을 2번이나 이렇게 이제 연승을 2번이나 가져가면서 많은 승점을 기록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미국 동부 3연전이죠. 이제 뉴저지 데블스, 네. 뉴욕 아일랜더스, 뉴욕 레인저스와의 3연전에서 모두 승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콜로라도나 애리조나 원정에서 굉장히 크게 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불안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경기력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또 한 차례 전성기를 맞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에릭 스탈 선수 같은 경우가 정말 잘해주고 있고 지금 37골이나 넣었더라고요. 이 선수가 옛날에 캐롤라이나에서 정말 잘하던 선수인데 뉴욕 레인저에서 부진했다가 그래도 이제 브루스 부드로 감독 체제에서는 이 선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긴 부상, 항상 부상을 달고 다니는 이 선수, 잭 퍼리제 선수까지 복귀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선수가 많은 포인트는 아니지만 정말 중요할 때 한 골씩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정해 주셨고요. 바이킹님이 댓글로도 남겨주셨었죠. 플러리의 400승이 이번 주 마지막 핫한 소식입니다. 예, 돌아온 베이거스의 승문장 마르크 앙드레 플레리 선수가 지난 필라델피아전에서 통산 400승을 기록하는 대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미 통산 순위 랭킹에서 도미니카 하색 선수를 제치면서 13위에 올라 있어요. 이 선수가 통산 승 랭킹이에요. 그런데 플레리 선수가 12위에 있는 크리스 오즈굿 선수가 401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이 기록은 사실 깰 유력하고 그리고 11위라고 할 수 있는 그랜트 퍼 선수는 403승이거든요. 403승. 그러니까 3승 차이로 다가서게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1위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이번 시즌에 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10위가 글렌 홀 선수인데 407승이에요. 지금 이제 7개의 승수를 더 기록을 해야 되는데 남은 경기를 감안했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고 좀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플레리 선수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몇 시즌을 더 NHL에서 보낸다면은 쭉쭉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번 시즌 내에서 11위까지는 사실상 확정이 되기 때문에
대기록을 써나가는 플레리 선수의 모습을 네. 보시면 좀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현석 기자님의 약간 답답한 마음이 담겨있는 워싱턴 캐피털스가 핫하지 못한 팀으로 꼽혔습니다. 예, 뭐 오베치킨 선수가 개인 기록을 얼마 전 어제 경기였죠. 네. 어제 경기는 어제 경기에서 달성을 하면서 굉장히 뜻깊은 날을 맞이하긴 했지만 최근 흐름이 좋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2연승을 거두긴 했지만 최근 10경기에서 5전 5승이죠. 이제 10전 5승 5패죠. 예, 말씀 잘못 드렸는데 캘리포니아 원정에서 완패를 당했고요. 템파베이, 플로리다, 콜럼버스와 같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 강호들과의 경기에서 모두 패했다는 점이 정말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 팀 전력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팀들과의 경기에서 어렵긴 하지만 어려운 와중에서도 승리를 거두는 게 필요했지만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욱더 좋지 않은 부분은 주전 골리앗이라고 할 수 있는 브레이든 홀트비 선수가 상당한 부진에 빠져 있다는 건데 이번 시즌 평균 3점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세이브 성공률도 91%가 되지 않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커리어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시즌을 홀트비 선수가 가진 적이 있나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올해 좋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백업 폴린 필립 그루바워 선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팀을 지탱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그나마 좀 위안거리긴 하지만 네. 그래도 플레이오프에 믿고 가야 할 선수라고 하면은 브레이든 홀트비 선수인데 이 선수가 빨리 부진해서 탈출을 해야 워싱턴이 좀 순위를 안정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39회 NHL 하덴낫 마지막을 기록한 선수는요, 브래드 마샨드였습니다. 참 이 선수 문제가 많은 선수예요. 뭐 기량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파트리스 베르제롱 선수가 부상으로 보스턴 라인업에서 빠져있는 상황에서 팀 내 해결사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던 마샨드 선수가 피츠버그에서 다이빙을 하면서 벌금을 물었고요. 시카고전에서는 앤소니 두클레어 선수에게 상당히 위험한 체킹을 강하면서 또 이제 비난 여론에 또 휩싸이게 됐습니다. 이 선수가 최근 들어서 이제 득점력이면 득점력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다재다능함을 내세워서 팀에 정말 빠질 수 없는 전력으로 자리를 잡았고 팀 성적까지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 선수의 문제점은 항상 상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 좀 위험한 체킹 이런 플레이로 인해서 상당히 구설수에 많이 올랐고 네. 징계도 많이 받았던 선수입니다. 우려했던 부상 부분은 이 선수가 이제 시카고전 첫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 경기를 못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다시 복귀를 하면서 맹활약을 하면서 3포인트로 팀의 승리를 기여하긴 했거든요. 네. 그래도 이렇게 위험한 플레이를 해서 자칫 또 뭐 징계를 받거나 팀의 분위기에 좀 해를 끼치게 되는 이런 플레이를 범하게 된다면은 템파베이를 이제 정말 열심히 추격하고 있는 보스턴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달가운 소식만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마샨트 선수가 그래도 좀 팀의 흐름, 전체적인 팀의 흐름까지 조금 생각하는 플레이어가 됐으면 하는 게 좀 바람이 있어요. 네, 약간의 바람을 담은 마지막 픽이었습니다. NHL 하덴낫 이현석 기자와 함께 짚어봤고요. 다음은 NHL 경기 리뷰로 넘어갑니다. 비하인더넷 139회 NHL 경기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니펙 제츠와 워싱턴 캐피털스의 소식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예, 뭐 아주 오래 있다가 온 것 같은데. 네. 이 경기를 뽑은 이유는 라이네 선수와 오베치킨 선수의 직접적인 득점왕 대결이었기 때문에 사실 뽑았습니다. 네. NHL에서 가장 골을 잘 넣는 선수가 누구냐라고 하면 사실 요 두 선수가 제일 먼저 나와야 어떻게 보면 좀 맞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라이네 선수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부터 오베치킨 선수가 자신의 우상이었다고 공격력하게 밝혀왔던 선수입니다. 뭐 사실 두 선수가 득점하는 스타일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슈터라는 점과 이런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상당히 뭐 비슷한 점이 많은 선수인데 이번 시즌 뭐 이전에 뭐 오베치킨과 같은 정말 폭발력 있는 득점력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두 선수의 격돌이 상당히 주목받던 경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번 시즌의 최고 골잡이는 누구였을까요? 예, 이 경기 전까지 사실 양 선수가 모두 40골을 넣으면서 상당히 좋은 득점 페이스를 과시하고 있었는데 3월 들어서 오베치킨 선수가 조금 득점력이 저하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동안에 라이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10경기 연속 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무려 10경기에서 14골을 몰아넣는 정말 괴물 같은 득점력을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슈팅 성공률이 무려 50%나 되더라고요. 이게 뭐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완벽히 불이 붙은 이런 모습을 네. 보이면서 최근 흐름 자체는 라이네 선수가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이 두 선수 외에도 저희가 주목할 만한 선수들이 많죠. 좀 있죠.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로켓 라샤드 트로피 최고 득점왕 선수가 너무 많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한 상황인데 오베치킨 선수와 라이네 선수 이외에도 네. 예브게니 말킨 선수가 39골을 넣으면서 지금 3위. 이 선수가 지금 올해 크게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사실 뭐 오베치킨이나 뭐 크로스비나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도 좀 무방한데 올해 정말 조용하면서 크게 활약해주고 있는 말킨 선수가 39골 넣고 있고 네. 에릭 스탈 선수가 37골 그리고 뭐 타일러 세긴 선수가 36골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라이네 선수와 오베치킨 선수가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상황만은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시 경기로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와 보면은 경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워싱턴의 3대2 연장승이었습니다. 예, 오베치킨 선수가 2골, 라이네 선수가 1골을 기록을 하면서 팀의 골에 좀 크게 기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양 팀이 모두 2실점, 3실점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 경기는 네. 골리들의 활약이 조금 더 빛났던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위니펙의 헬러벅 선수가 40세이브를 거뒀고 워싱턴의 그루바워 선수가 26세이브 2실점을 거두면서 양 골리들이 정말 뭐 물러서지 않는 활약을 보였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예, 마지막에 쿠즈네초프 선수의 네. 골로 워싱턴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오베치킨의 2골 그래도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오베치킨 선수가 이 경기 전까지 598골을 넣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첫 골이 들어갔을 때 왜 이거 오늘 좀 가능성이 있다 라고 조금 생각을 되겠다. 했었는데 예, 두 번 골을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경기를 가져갔죠. 이날 득점한 2골을 좀 보신다면은 오베치킨 선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득점을 할 수 있는 모습 이게 정말 딱 나온 경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골 장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네.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왼쪽 페이스오프 서클에서 슈팅으로 인한 득점이었는데 사실 이건 뭐 타일러 마이어스 선수의 스케이트에 맞고 살짝 굴절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오베치킨 선수가 정말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서의 슛이었기 때문에 이 골 역시 본인 트레이드 마커와 같은 득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골문 앞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두 번의 리바운드를 가져갔습니다. 네. 백핸드로 한 번, 포핸드로 한 번. 어떻게 보면 이 오베치킨 선수가 정말 골에 대한 집중력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두 번째 골 장면이었기 때문에 두 골밖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두 골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선수의 모든 것이 녹아났던 이런 골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결과는 워싱턴의 뭐 연장승이었지만 아쉬운 점이 조금 많았다고 합니다. 예, 좀 사실 워싱턴이 왜 올해 동부에 맹호로 부상을 하지 못하느냐가 좀 나왔던 경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니펙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팀이 상대방의 실수를 살리는 플레이를 정말 잘하는 팀이에요. 그런데 뭐 워싱턴은 좀 이 부분에서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워싱턴이 사실 경기 내내 그렇게 못했냐라고 하면 못하지는 않았어요. 뭐 위니펙과 비슷한 슛 시도를 가져갔지만 슈팅 자체는 훨씬 더 잘하는 날카롭게 좀 슛으로 가져가는 플레이를 많이를 하면서 위니펙보다 경기 자체는 수월하게 풀어나가긴 했어요. 그런데 위니펙의 골을 두 골을 다 살펴보면 첫 골 같은 경우에는 라르스 엘레르 선수가 드롭 패스를 실수하면서 나온 이제 브레이크웨이 상황에서의 실점이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매트 니스캐넌 선수가 보드에서 그렇게 실수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턴오버를 했고 그게 바로 파트리크 라이네 선수에게 연결되면서 득점이 됐었거든요. 네. 이로 인해서 더욱 우세한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내줘버렸어요. 연장까지 경기가 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발목을 잡는 상대 어디냐고 하면은 피츠버그죠. 근데 피츠버그가 이런 걸 정말 잘하는 팀이에요. 올해도 지금과 오늘과 같은 이 위니펙전과 같은 경기력이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 올해도 피츠버그에게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설령 피츠버그를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는 템파베이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정말 농후하기 때문에 워싱턴이 조금 더 올해 정말 좋지 않은 기억을 또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은 이러한 모습을 점점 줄여나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니펙과 워싱턴의 경기 누구에게 MVP를 주시겠습니까?
주인공은 오베치킨이었지만 이 경기에서 가장 잘한 선수가 누구냐라고 하면 예브게니 쿠즈네초프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40골 득점자 2명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 경기는 한데 네. 쿠즈네초프 선수의 활약이 더 좋았어요. 오베치킨 선수의 골 어시스트, 프라이머리 어시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시스트를 했고요. 동시에 결승골 정말 환상적인 슛으로 만들어냈고요. 빙판 위에 올라왔을 때 오베치킨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파워플레이 2번 라인에 들어와서도 상당히 좋은 패스, 그리고 올라왔을 때 공격에서 확실하게 활로가 풀리는 모습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약을 하면은 백스트램 선수를 밀어내는 것도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잘한 경기였고요. 네.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23분 이상을 뛰었다는 자체가 이 선수가 이 경기에서 얼마나 잘했는지를 직접적으로 이제 증명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경기 MVP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경기도 또 예정돼 있는데요. 3월 16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콜럼버스 대 필라델피아, 메트로 3위를 두고 경쟁할 예정이고요. 3월 17일에는 미네소타와 베이거스 경기 예정돼 있고요. 3월 18일에는 보스턴과 템파베이가 싸움을 맞붙죠. 동부 1, 2위에 직접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19일에는요, 캐롤라이나와 아일랜더스의 경기가 예정돼 있고, 또 하나 댈러스와 위니펙 경기까지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21일에는 토론토와 템파베이 경기까지 예정돼 있네요. 예, 주목하실 부분은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과연 애틀랜틱 디비전 2, 3위 팀 맹추격하고 있는 이 두 팀을 상대로 어떤 결과를 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지금 1, 2, 3위 구도가 거의 그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이 두 팀을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거의 100%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됐는데 이 두 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최근 경기를 보면은 몬트리올전과 오타와전에서 생각보다 템파베이가 너무 고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도 사실 경기력이 상당히 좋지 못했고 몬트리올전도 그렇게 깔끔하다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경기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이 보스턴, 토론토 두 경기, 요 경기 좀 많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18일과 21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는 NHL 경기 리뷰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어 KHL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하인드넷 139회 KHL 소식으로 넘어왔습니다. KHL 플레이오프가 한창인데요. 다음 라운드 진출팀이 결정됐습니다. 먼저 서부부터 살펴볼게요. 스카와 세베스트랄은 스카가 4승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체스카와 스파르타크는 마찬가지로 체스카가 4승을 가져왔고요. 요케리트와 HC 소치 같은 경우에는 요케리트가 4승을, HC 소치가 1승을 가져가게 됩니다. 로코모티브와 토르페도는 로코모티브가 4승을 가져가면서 수입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동부 살펴보면요. 아크바르스와 아크바르스가 4승, 아무르가 1승을 가져왔고요. 살라바트와 아방가르드 옴스크는 각각 3승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트락토로와 넵테이미크 경우에서는 트락토로가 4승을, 넵테이미크가 1승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앞토모빌리스트와 메탈루르크의 경우에는 메탈루르크가 4승을, 앞토모빌리스트가 2승을 가져가면서 지난해 이현석 기자님 말씀해 주신 거랑 약간 거의 그대로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가끔 이렇게 좀 많이 맞을 때가 있는데 그때 조별리그 예선이었나요? 언더 20. 그때와 같은 느낌으로 좀 이상하게 또 다 맞아가지고 좀 뿌듯했었던 1라운드였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냥 웃자고 한 소리고. 네. 전반적인 시리즈 양상 자체는 그냥 서부 자체는 전혀 이변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그냥 상위 라운드 팀이 올라갔고요. 요케리트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첫 경기는 좀 부진하긴 했지만 두 번째 경기부터 완벽히 이제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쉽게 4연승을 가져갔습니다. 로코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 년 전이죠. 정말 좋지 않은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팀이 어떻게 보면 단기간이면 단기간이고 장기간이면 장기간인데
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시즌이지 않나 좀 싶은 마음이 좀 드는 1라운드였습니다. 동부 같은 경우에 좀 지켜볼 경기가 앞토모빌리스트와 마그니토고르스크 이제 메탈루르크와의 경기였는데 네. 6차전 3대2로 메탈루르크가 이기고 있었던 6차전에서 KHL 최고 득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세르게이 모지아킨 선수, 뭐 이 선수 OAR 국가대표로 나왔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선수가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를 하면서 경기 결승골을 넣는 이런 활약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속팀이 상위 라운드로 진출했기 때문에 접전 양상으로 갔던 두 시리즈인 살라바트 시리즈와 앞토모빌리스트 시리즈에서는 예, 메탈루르크가 어떻게 보면 업셋이라고 하면 업셋인데 두 팀이 거의 전력 차가 없었기 때문에 네. 또 업셋이라고 보기에도 좀 미안한 어쨌든 승리를 거뒀습니다. 1라운드에서 좀 눈에 띄었던 팀이 네.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은 요케리트예요. 왜 요케리트를 뽑았냐면은 5경기에서 21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요케리트 같은 경우에는 정규 시즌을 가만히 보면은 득점력보다는 수비력이 좋은 팀이었습니다. 정말 적은 실점을 통해서 상대방을 좀 옥죄는 플레이를 잘하는 팀이었는데 네. 다득점 팀이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주전 골리가 라이언 자폴스키 선수 미국 국가대표로도 나왔던 그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뭐 첫 경기에서 와장창 무너지면서 카리라메 선수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다음 라운드 상대는 체스카 모스크바입니다. KHL 최고의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체스카 모스크바의 팀인데 이 시리즈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체스카를 상대로 하는 요케리트가 좀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좀 수비력을 좀 가다듬는 이런 게임 운영이 나와야만 어떻게 보면 좀 희망이 있을 만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케리트가 돋보이는 팀이었다면 반면에 좀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펼친 팀도 있었다고요. 좀 놀라실 수 있는데 스카입니다. 왜 이거 팀을 뽑았냐면은 네. 시리즈 전적이 4대 0이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긴 것만 같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지금 스카보다 전략이 뛰어난 팀이 KHL에서는 없어요. 뭐 이 팀이 정말 전력이 뛰어난 팀인데 웬만한 팀들은 다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베스트라를 상대로도 정규 시즌에 그런 압도적인 경기력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물론 뭐 이긴 경기 이겼지만 정말 어렵게 이긴 경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판이 또 굉장히 구설수에 올랐던 게 3경기 마지막이었나라고 기억을 하는데 심판이 비디오 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옵사이드를 놓치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판정을 해내면서 이게 또 KHL의 부정이 만연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그건 또 기정사실이라고 받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심판이 도와줬는데도 이 정도의 경기력이라고 하면은 다음 라운드 그 다음 라운드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텐데 물론 뭐 다음 라운드 로코모티브까지는 뭐 어떻게든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체스카나 요케리트를 만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힘든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래도 스카 자체가 굉장히 네. 팀 전력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잘 본 기량만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2라운드, 3라운드 뭐 우승까지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1라운드였고요. 2라운드는 17일부터 시작한다고 하죠. 동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그래도 지금 살라바트와 어방가르드 옴스크가 오늘 1라운드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네. 11시에 경기가 있는데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게 끝나는 시리즈가 많았지만 특히 동부 같은 경우는 2라운드는 정말 접전에 모든 시리즈가 접전이 될 거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확정된 매치업이 메탈루르크 마그니토고르스크와 아크바르스 카잔 요 두 팀의 대결인데 이 두 팀 같은 경우에 좀 재밌는 것이 네. 아크바르스 카잔 같은 경우에는 아제베도, 클링크헤머, 세카치 뭐 이런 정말 특급 외국인 전력을 자랑을 하는 팀입니다. 뭐 물론 뭐 안드레 마르코프 선수도 이 팀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메탈루르크와 같은 팀은 항상 이제 동부의 강호, 최강호라고 떠오르는 팀이었는데 올해 좀 부진하다가 그래도 1라운드를 깔끔하진 못했지만 통과를 했어요. 네. 그래도 이 팀에는 OAR을 대표했던 코셰치킨, 모지아킨 이 두 선수가 역시나 핵심이고 체코 국가대표로 나왔던 얀코바르 그리고 캐나다 대표로 나왔던 크리스 리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보이텍 볼스키 선수도 있죠. 그랬기 때문에 스타파워가 돋보이는 팀인 아크바르스와 메탈루르크의 경기 요거는 뭐 어떻게 좀 보실 수 있으면은 좀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팀 이름 너무 어렵네요. 이현석 기자와 함께 KHL 플레이오프 1라운드 잠깐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되나요? 예, 다음 주에 시리즈가 사실 끝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눈에 띄는 소식, 뭐 중간 소식 정도는 스코어 정도는 전달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도 KHL 소식도 함께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코너인데요. 아시아리그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39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시아리그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3월 10일 토요일에 두 경기 펼쳐졌는데요. 사할린과 오지이글스 경기에서는 사할린이 6대0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예, 슈팅수 33대 20만 봐도 뭐 사할린이 압도를 했구나 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 영상을 뭐 하이라이트 정도만 체크를 해봤는데 예, 오지이글스가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예, 뭐 나리사 유타가 5실점하고 이제 3피리어드 가서 오노다 타쿠토로 교체가 됐고 거기서 또 1실점이 나왔는데 뭐 골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디펜스가 아니면 공격수들이 뭐 슛블럭도 안 되고 뭐 선수 맨마킹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거의 단독과 다름없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왔었고 물론 이제 이 피리어드 때 골들을 보면은 이제 나리사와 유타가 좀 이시골을 많이 먹는 장면도 나오긴 했었는데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플레이어 선수들의 그런 수비 능력들이 많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었고요. 사할린이 많이 준비를 한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첫 경기는 사실 좋지 않은 나리사와 뭐 백업의 그 모습이 나온 경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할린 자체가 이제 1, 2, 3, 4라인까지 모두 득점력이 있는 라인이다 보니까 1, 2, 3라인을 고르게 아주 득점이 또 나왔더라고요. 경기 기록 같은 걸 확인해 봤을 때 전반적인 이제 경기력에서 압도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도 오지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 좀 이른 시기에 좀 5실점을 했기 때문에 골리를 좀 빨리 빼면서 3연전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상황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주전골리는 그래도 나리사와기 때문에 빠르게 나리사와의 체력을 좀 보전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첫 경기를 원정에서 사할린을 잡는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패는 분명히 마음에 걸렸을 겁니다만 그래도 그 와중에서 그 다음을 좀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 좀 발빠르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사할린이 일단은 1차전을 가져갔습니다. 안양에서는 안양한라와 도호크 프리빌레이즈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도호크 프리빌레이즈가 2대0 승을 가져가네요. 이날 뭐 여자 대표팀 한수진 신소정 선수 퍽드롭도 있었다고 하고요. 관중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다면서요. 네, 저는 근데 이 경기를 보고 너무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첫 경기를 보고 선수들이 확실히 뭐라고 해야 될까? 올림픽에서의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뛰고 시프트 최선을 다하고 이런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고 선수들이 전반적인 스피드가 상당히 떨어져 보였고 경기력 자체도 프리빌레이즈가 전부 준비를 잘해왔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경기력이었어요. 물론 이제 지역을 빠져나오는 부분에서 패스가 어느 쪽으로 돌아나가는지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공격 지역에서의 퍽 전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지가 아니죠. 이제 프리빌레이즈 같은 경우에 정말 유기적으로 잘 진행이 됐고 팀으로서의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블레이즈가 훨씬 좋았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한라가 개개인에 의존하는 플레이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팀으로서의 모습이 그다지 좋지만은 못했거든요. 이 경기에서 유일한 수훈 선수는 맷 달튼 선수 한 명이었습니다. 이 선수가 없었다면 사실 4대0, 5대0도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프리빌레이즈의 약점은 득점력이에요. 생각보다 득점을 쉽게 해내는 찬스, 정말 좋은 찬스를 줘도 득점해준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데 이런 상황에서 시노하라 코타 선수가 잡았던 찬스를 사실 한두 개만 더 넣어줬어도 경기가 일찌감치 아주 마감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네트를 좀 못 맞추고 이제 슛이 빗나가거나 아니면 다친 선수가 정말 잘 막아줬기 때문에 그게 이게 그나마 좀 접전으로 가능이 됐었습니다. 슈팅수 자체는 한라가 더 우세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프리빌레이즈가 잘한 경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디어 네. 프리빌레이즈가 플레이오프에서 안양 한라 오랜만에 첫 경기를 잡아내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이때까지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죠. 네. 슈팅 수가 이렇게 많게 뭐 3개 차이긴 하지만 네. 많이 나온 거는 안양한라가 파워플레이만 5번의 찬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슈팅 수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뭐 파워플레이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5번 중에 제대로 셋업이 돼서 플레이를 전개해 나간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없었죠. 이날은 파워플레이가 거의 안 되다시피 했었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기회를 내준 적도 상당히 쇼텐디드 네. 상황도 많았죠. 그리고 뭐랄까 좀 많이 지쳐 보인다라고 해야 되는 게 좋은 표현일 것 같아요. 그게 좋은 표현이에요. 정말 좋으십니다. 좋은 표현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쳐 보였다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 이제 프리빌레이즈 상황에서도 제가 이제 지난해 때 그 프리빌레이즈 재팬컵 결과를 놓고 이렇게 네. 성적이 안 나온 거는 플레이오프를 위한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라고 했는데 이현석 기자가 크리스 감독을 만나봤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크리스 감독이 질문을 했는데 왜 정말 이게 오늘 경기력을 봤을 때는 블레이즈가 이렇게 재팬컵에서 못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해서 질문을 했는데 크리스 감독이 답변을 하기를 많이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이제 젊은 선수들을 많이 이제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전방 압박을 들어가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씩 조율을 하면서 테스트 무대로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해요. 뭐 그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증명되는 예시가 레오포돌스키 선수, 서드골리로 등재되어 있는 이 선수가 재팬컵에는 2경기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조금은 이제 감이 잡히실 거라고. 이제 프리빌레이즈는 이미 전일본 선수권이라는 타이틀을 땄기 때문에 재팬컵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테스트하는 이런 무대로 삼았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한라전을 조금 더 비중을 크게 두고 준비를 많이 한 것이 1차전 승리라는 정말 좋은 결과로 이제 보답이 된 걸로 결론이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이제 재팬컵에서 정말 최선의 준비를 다한 경기가 6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홋카이도에서 펼쳐졌던 6경기였는데 그 경기를 보시면은 프리빌레이즈가 죽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크레인즈 상대로 원정에서 2승 1패를 했고요. 그리고 오지를 상대로 3패를 하긴 했지만 3경기 다 아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 성적 자체는 좋지 않았지만 미래를 위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재팬컵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풀볼 입장에서는 뭐 재팬컵에서 좋은 성적보다는 일단 플레이오프에 올라간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그렇죠. 타이틀을 따낼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또 리벤지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안양한라전이기 때문에 그만큼 장시간을 두고 준비를 했고, 안양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올림픽 때문에 이제 대표팀 차출에 대한 공백도 있고, 또 기존 남아있는 선수들은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뛸 수 있는 경기가 동계체전 외에는 그렇죠.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준비 기간의 차이가 이날 경기에 다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한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스스로 더 어렵게 만드는 게임을 했고, 푸불은 운이 좀 안 따랐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 운이 이제 더 넣을 수 있었는데 2골밖에 못 넣었다. 그래서 운이 안 따랐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게임을 했었죠. 그래도 언제 한라 같은 경우에는 한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긴 하지만 네. 그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래도 경기 감각이 좀 있는 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한라로서 뛴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로 뛰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팀이죠. 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감독님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북미 스타일과 체코 유럽 스타일이다 보니까 플레이하는 스타일도 많이 다르고, 여러모로 사실 한라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1차전이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이제 선수들의 역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좀 더 잡았어야 하는 경기가 많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던 경기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프리빌레이즈가 1차전을 가져갔고요. 바로 다음 날 2차전이 펼쳐졌는데요. 승리를 가져간 팀은 어제와는
전날과는 반대로 뒤바뀌었습니다. 먼저 사일린 대 오지이글스. 이번에는 오지이글스가 3대0 완봉승을 가져갑니다. 예, 슈팅수도 많았고 오지이글스가 이날도 영상 뭐 하이라이트로 잠깐 체크를 해봤는데 네. 예, 전날 많이 보고 반성을 한 것 같아요. 음. 스스로들도 뭐가 부족했는지 확인이 된 것 같았고 뭐 장면에서도 보면은 사일린의 찬스가 많았음에도 뭐 슈플럭부터 해서 이날 나리사와 유타도 예, 기복이 심하다 하면 이제 이날은 좋은 기복, 좋은 상태의 컨디션이었고 그래서 이제 셧아웃까지 갈 수 있었고 네. 사일린 같은 경우에는 전날 안양알라 게임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파워플레이도 4번의 찬스가 있었지만 다 무산이 네. 됐었고 예, 좋은 기회들을 좀 한 끗 차이로 골로 이어지지 못했던 장면들이 좀 안 풀리는 게임 뭐 그런 거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예, 이런 모습 때문에 제가 오지의 3대2 승리를 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두 음. 번째 경기에 상당히 좀 깔끔하게 이제 전날 패배를 서력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셧아웃 승리인 부분도 네. 그렇고 그건 이제 나리사와 선수가 살아났다는 걸 일단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득점 부분 같은 경우에도 26개의 슈팅에서 3골. 물론 뭐 얀 살리암누골리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스텔 마골린가요? 3차전이 살리암누골리군요. 예, 근데 공략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오지가 두 번째 경기 승리를 했고 득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타카시 세이지, 베르텔럭슨 요 라인에서 2골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지가 살릴 수 있는 좀 장기인 플레이, 예, 득점 라인에서의 득점이 터지고 이제 수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았다라고 하면 사실 오지도 선수진이 상당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가진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전날의 부진을 상당히 좋게 만회하는 오지. 그래서 1대1 원정에서 1승을 거두는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네.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얀살리암누가 이제 그 스탈마크 골리가 3번째 골 먹고 그때 교체가 됐네요. 아, 기록을 예. 보니까 그렇게 됐었고 그렇게 해서 1차전과 2차전 1승씩 나눠 가지게 되었고요. 안양알라 대 프리블레이즈 경기는 지난주에 예상했던 대로 결국에는 한 골 싸움이었네요. 3대2로 안양알라가 이번에는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뭐 초반에 안 좋게 시작을 했었죠. 이 피리어드 중반까지는 예, 전날 게임하고 네.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뭐 이 피리어드 지나고 나서도 예, 콜이 터졌다 뿐이지 내용 면에서는 전날 경기하고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좀 개인 능력 부분에서 뭐 기아 선수들의 활약이라던가 그리고 조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때부터 뭐 쭉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네. 그거의 연장선상이 아니었나. 그래서 좀 개인 능력들이 빛을 발했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 기회를 조금 더 잘 살린 쪽이 한라였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프리블레이즈는 좀 더 득점할 수 있는 찬스에서 득점을 하지 못했고요. 네. 한라 같은 경우에는 좀 득점 찬스가 왔을 때 확실하게 어쨌든 득점이 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온 게 결과적으로는 골 이제 3대2라는 한 골 차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3피리어드 뭐 5대3 파워플레이에서 그렇죠. 찬스가 컸죠. 골. 예. 네. 거기서의 동점골이 상당히 컸고 이제 프리블레이전즈는 이 경기에서 두 명의 선수를 잃은 상태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히토사토 시게키 선수와 그다음에 카시노 요시카즈 선수. 이 두 선수가 뇌진탕으로 전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이 두 선수가 출장을 하지 못했는데 특히 카시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 킬링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하는 선수,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네. 때문에 좀 이 선수가 많이 그립지 않았나. 이제 5대3에서 이제 실점을 한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 생각해봤을 때는 팀의 전반적인 이제 수비력 하락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예, 이 선수의 공백이 그래도 사라인 포워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느껴졌던 경기라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하타미치카즈 선수는 정말 잘했는데 예, 뭐 사실 3차전도 마찬가지였지만 예, 2골, 3골 좀 허용을 한 부분은 아쉽네요. 좀 많이 아쉽다면 좀 아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프리블레이즈가 조금 더 이제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좀 점수를 더 벌리면서 가져갔다면은 더 쉬운 경기가 될 수 있었지만 예, 그래도 한라가 예, 쉽게 지지 않는 예,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제 라던스키 선수의 이 골을 기점으로 조금씩 좋아지는 네. 모습이 예, 나와요. 제 경기를 흐름이 찾아가는 그렇죠. 예. 흐름이 좀 맞아들고 이런 이런 식으로 공략을 했었지 이런 게 생각이 나는 모습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또 승리까지 결과가 이어졌기 때문에 더 좋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리건 선수는 사실 그전 경기에서 제가 이때까지 리건 선수 경기 본 것 중에 하이원이랑 크레인 이제 다 통틀어서 최악의 게임. 네. 그 전경 1차전 정말 사실 프리블레이즈에 승리를 안겨준 요 선수가 리건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1차전 때 턴오버가 굉장히 많았는데 예. 굉장히 많은 지분율을 그렇죠. 차지하고 있었죠. 네, 최악의 선수였지만 2차전에서는 사실 예전 알고 있던 그 리건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중요한 동점골을 또. 확실히 골을 넣고 그렇죠. 분위기를 타야 예, 그러니까 지친 건 맞거든요. 예, 그죠? 특히나 이제 디펜스들 아이스 타임이 올림픽 때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네. 있었고, 예, 또 부담감도 그만큼 있었을 텐데, 뭐 지친 건 사실인데 이거를 좀 반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건 확실히 골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2차전 따라가는 안양 한라였고요. 조민호 선수가 결승골 넣었잖아요. 이 올림픽 본선 1호 골의 주인공이죠. 저희 온더스포츠 페이지 통해서 인터뷰 영상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월 12일 월요일에 사할린과 오지이글스의 3차전이 펼쳐졌는데요. 경기 결과는 사할린이 3대2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예, 뭐 1피리어드 쿠치슈에이가 먼저 선제골을 넣었는데 2피리어드 들어가서 키릴 스타르트체프가 동점골을 넣고 3피리어드 때 티모페이 시시카노프 역전골을 뽑아냈고 네. 예, 거의 막판에 넣다 보니까 엠티넷 오지이글스가 엠티넷 공격을 했는데 로만 코피엔코가 또 엠티넷 골을 넣었고요. 뭐 거의 끝나기 직전에 오바라 다이스케가 만회골을 터뜨렸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다시 진 게임인데. 예. 하지만 거기까지였고 슈팅 수가 32대 19. 사할린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지배를 하는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플레이오프 시리즈도 네. 그렇고 게임에서 첫 피리어드, 첫 게임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지금과 같은 시합 양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1차전에서 오지가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파악하고 준비를 해와서 승리를 거뒀죠. 근데 3차전에는 이제 2차전에서 진 걸 바탕으로 사할린이 조금 이 부분을 대비를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발 더 빠르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게 첫 승을 거둔 팀, 그리고 첫 피리어드를 가져간 팀, 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사할린 오지 시리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쿠지슈에이 선수의 첫 골만 해도 이거 2승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골 자체가 정말 에치고 토모현 선수의 돌파 자체가 상당히 눈에 띄는 득점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스타르체프 선수라든지 스타르체프 선수의 슛 자체도 좋았고요. 네. 그리고 스크린을 타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나리사오 선수는 어쩔 수가 없는 골이었습니다. 시시카노프 선수의 골도 마찬가지고 티빈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코피엔코 선수 골은 엔티는 골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시시카노프 선수의 티빈 그 골이 정말 결정적이었죠. 그게 상당히 3피리어드 후반에 나오면서 오지 선수들의 약간의 전의를 떨어뜨리는 이런 느낌의 골이었고, 나리사와 선수는 요 경기에서도 이 경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날카로운 활약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승리가 뒤따르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데, 그래도 오바라 다이스케 선수가 35초 전에 한 골을 따라잡으면서 희망을 보였다는 거,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런 그림이 나왔다는 거, 그것 자체는 이제 오지도 또 어떻게 보면 1차전에서 빠르게 이제 그 골리를 뺐던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흐름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을 것만 같은 요런 느낌에, 그리고 35초면은 한 골을 넣기에도 또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희망을 좀 부풀게 만들었던 오바라 선수의 골이었지만, 마지막 35초에서 공격이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할린이 홈에서 2승을 거두는 그림에서 첫 3경기가 마무리가 됐네요. 네, 3월 13일 화요일에는요. 이번엔 안양에서 안양 한라가 2승을 거두게 됐네요. 또다시 한 골차 승부였습니다. 2대1로 2승으로 앞서가게 됐네요. 예, 시작하자마자 한 2분도 안 돼서 김원준 선수의 슈팅을 슬람 베르니코프가 각도만 바꾸면서 골을 기록을 했는데, 비디오 판독이 나왔죠. 네. 비디오 판독이 나왔는데 시간을 보내고 나서 결국엔 골로 이루어졌고요.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경기를 하다가 또 비디오 판독하러 갔어요. 그쵸? 상황이 없었는데 조민호 선수가 페널티로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심판들이 한번 다시 나가서 비디오 판독을 다시 하는 결과까지 이어졌는데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일단은 골로 기록이 됐고요. 다시
저희가 찍은 화면으로 봤을 때도 확실하게 이제 골 네트를 찍고 나오는 이게 참 애매한 건데 근데 이제 그 레프리는 정확하게 보고 자신의 찬 골 판정 액션을 취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넘어갔었고요. 약간 이제 좀 경기가 지연이 되는 상황들이 자주 있다 보니까 조금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지루한 장면이 있었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한 10분 지나고 나서 이제 프리블레이즈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로간 스티펜손이 중거리 슛 골을 기록을 했고 동점 이날 골이죠. 스크린이 되게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달튼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골이었었고 3피리어드 한 15분경 거의 끝나가는 그러니까 2차전하고 비슷한 시간대였죠. 김원준 선수가 역습 찬스였는데 이현승 선수가 먼저 이제 프리블레이즈 공격 전개를 끊어냈고 스케이트 맞고 굴절이 된 거를 김원준 선수가 이어받아서 뒤에 들어오는 김원준 선수한테 패스를 줬고 네. 근데 이 골도 거의 김원준 선수가 거의 한 0.67골은 하지 않았나. 스크린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면서 골을 기록했는데 이 골이 사실상 승부를 결정짓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안양알라가 승리를 가져갔고 슈팅수는 33대 25 안양알라가 많이 때리긴 했는데 근데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전체적인 게임 내용은 1차전과 많이 닮았었다라는 느낌이었었고 프리블레이즈가 이겨도 상관없는 그런 게임 내용이었는데 항상 프리블레이즈는 득점력에서 좀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보니까 프리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이런 상태라면은 하치노에 가서도 어려운 게임을 이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내용 자체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하치노에서도 좀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네요. 이제 이 경기 전에 사실 할라와 블레이즈가 주축 선수 한 명씩을 부상으로 잃게 됐죠. 이제 라단스키 선수가 갈비뼈 부상으로 인해서 이 경기를 출전하지 못했고요.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김동환 선수가 이제 그전 경기에서 에릭건 선수의 슛을 블락하는 과정에서 다리에 골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뛸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블레이즈 같은 이제 할라 같은 경우에는 로스터가 굉장히 선수진이 많고 하니까 바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어쨌든 로스터는 채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블레이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김동환 선수가 2차전에서 정말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은 좀 블레이즈도 데미지가 있었던 이런 김동환 선수가 출전 못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베른코프 선수 골 같은 경우에는 팁이 절묘했고 그리고 이제 그 네트에 정말 빠르게 맞고 나오면서 그냥 좀 정말 네트 뒤에서 보지 않으면은 골이라고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좀 정면에서 보거나 아니면 이제 안양알라 중계진 카메라 위치하고 저희 위치하고 반대편이다 보니까 근데 안양알라 중계 쪽 그 위치에서 보면은 또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 각도에서는 또 노골처럼 보이긴 하는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와카바야시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좀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지연이 됐을 것 같고 뭐 그 부분 경기 지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객분들이나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좀 플레이오프 같은 좀 명확하게 끌고 가는 부분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뭐랄까 경기가 그러니까 그 진행 자체가 그렇게 깔끔하지 못했던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뭐 리뷰 같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도 명확한 골이었기 때문에 심판이 맞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스티븐슨 선수의 골 같은 부분은 스크린 를 잘 타고 들어갔기 때문에 파워플레이와 같은 부분을 살려야 되는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정말 뭐 좋았던 이제 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 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만 이 골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선수는 야마모토 카즈키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거기서 그렇게 턴오버를 할 줄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턴오버가 결국은 실점으로 연결이 됐죠. 생각 없는 패스가 이현승 선수의 의도도 아니었는데 스케이트 맞고 굴절이 되면서 줬죠, 그냥. 안겨줬어요. 김원준 선수한테 정확하게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할라 같은 팀을 상대로 그러니까 전력이 처지는 팀이 전력이 강한 팀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아야 되는 실수가 공격 지역에서 나왔다. 이 자체가 사실은 이 실수 하나만으로도 이제 프리블레이즈 팀으로는 이제 승리를 못하는 충분한 정도로 아주 큰 실수였고 사실 경기가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기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이 피리어드 초반에
타나카고 선수가 엠티넷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놓치는 요 장면이 있었어요. 2대1 패스였는데 이게 사실 스틱에만 딱 갖다 대서 이게 들어가는 골인데 이거를 놓치면서 2대0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던 게 사실 2대0으로 만들어도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 2차전에서 나왔잖아요. 2대0으로 만들어도 어려웠다는 게 2차전 증명이 됐는데 2대0으로 만들고 3대0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찬스를 살리지 못했고 뭐 한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기회를 안겨준 거를 완벽하게 바꿔내는 이런 장면이 조금 더 돋보이지 않았나.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은 한 골 차이, 승리, 2대1 시리즈 승리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했던 3경기였습니다. 네. 사실 3차전까지 오면서 턴오버는 뭐 마지막 골 같은 턴오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양할라에서 더 많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훨씬 많이 그 차이인 거죠. 그렇게 그런 장면을 생산을 해내도 안양할라는 그나마 그 중에 한 골을 넣었던 거고 넣을 수 있을. 푸불은 못 넣었던 거. 결국 그 차이가 그 한 골씩 차이가 나는 차이가 거예요. 큰 거 같았어요. 그리고 플레이블레이즈 한라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의 3피리어드는 상당히 잘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의 3피리어드에 한라 선수들이 모두 이제 움직임 같은 부분이 다 좋았기 때문에 칭찬해주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이제 플레이블레이즈를 뭐 작년 시즌이나 뭐 이렇게 상대했을 때 좀 수월하게 상대하던 모습이 3피리어드에 드디어 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좀 경기를 좋았고요. 펼치면서 경기력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거죠. 그런 부분이 3차전 있는 마지막에 다 올라왔고, 저는 이제 뭐 각 팀에서 좀 눈에 띄었던 선수들을 꼽자면은 저는 이제 각 팀의 주장 선수들이 가장 눈에 띄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1, 2, 3차전 통틀어서 다나카고 프리빌레이즈 다나카고 선수 같은 경우에도 공수양면으로 좀 리드를 하는 대단한 선수죠. 모습이 나왔었고, 다나카고가 있고 없고 벤치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페널티 박스에 있거나 했을 때 프리빌레이즈가 안 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하나 더 있었네요. 그러고. 3피리어드 막판 때도 그랬죠. 3피리어드 마지막에 러시아 심판이 홀딩 더 스틱 반칙을 불었습니다. 한 1초 잡았거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페널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잡았어요. 근데 그거 나간 선수가 타나카고 선수. 맞아요. 추격의 불씨를 살려야 될 때 나가니까 그 팀의 가장 중요한 주장이 나가니까 그 뒤로부터는 타나카고 선수 없이 파워플레이를 펼쳐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사실 블레이즈에게 좀 안 풀리는 게임이었다. 3피리어드 자체는 이제 크리스 감독이 선수들이 많이 지친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선수가 상당히 많이 밀리는 경기 양상이 3피리어드에 나왔고요. 그렇게 프리빌레이즈에서는 다나카고 선수가 좀 눈에 띄었었고, 네. 안양할라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김원중 선수가 가장 눈에 띄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두 선수가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뭐 다나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김원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안 보이는 데에서 수비를 좀 메꿔주는 역할, 그리고 뭐 공격할 때도 특히 이제 3차전 3피리어드 때 찬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 놓쳤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만들어준 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좀 패스로 이어졌던 부분이라던가, 뭐 전체적으로 좀 팀이 좀 불안할 때 안정감을 찾아오게끔 역할을 해줬던 게 좀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었네요. 이 피리어드 사실 끝나고 라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자실에서 아주 그 라커로 가지도 못할 정도로 쉬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뇌진탕 증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3피리어드에 그렇게 몸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팀을 위해서 헌신한 모습. 항상 이제 김원중 선수는 그런 부분이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페널티 킬링에서도 1번 페널티 킬링으로 나오면서 좀 희생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 전체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김원중 선수의 활약 자체는 좀 인상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블레이즈 쪽에서는 저는 하타 선수의 활약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선수가 아니 이렇게 하면은 블레이즈 앞으로 골리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싶을 정도로 4년 전 이토와 비슷했죠. 그렇습니다. 정말 뭐 3차전은 하타 선수가 몇 개를 막았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하타 선수가 없었다면 조금 더 빠른 시점에서 한라가 경기를 이제 잡아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하타 선수가 끝까지 정말 환상적인 골리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거 4, 5차전도 사실 하타 선수가 이런 모습이 나온다? 게다가 이제 하치노에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원정 경기, 이걸 감안하면 사실 한라 자체도 아주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만은 아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홈팀이 각각 2승씩 가져왔고요. 4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마코마이에서 오후 3시에
17일 오후 3시에 이글스 대 사할린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고 하치노에서죠. 하치노에서는 17일 같은 날 오후 5시에 안양알라 대 프리블레이즈의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부상 선수들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한 번 더 예상을 해봐야겠군요. 예, 안양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던스키 갈비뼈 부상이 있고 김원종 선수도 뇌진탕 증세 때문에 어제 병원 갔다 오고 네. 검사 받아보고 했는데 일단 안양알라는 내일 출국을 하는데 두 선수 다 같이 동행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컨디션을 보고 몸 상태를 보고 출전 여부도 가늠을 한다고 하니까 네. 뭐 아주 큰 부상이어서 막 경기에 못 뛴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는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요. 뭐 부상에 대한 출혈은 프리블레이즈 쪽에 오히려 더 많이 예, 그쪽이 볼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더 크다고 예. 할 수가 있는데 뭐 김동원 선수나 아니면 카시노 선수나 좀 중책을 맡은 선수들이 좀 4, 5차전 출장도 불투명한 사실상 힘들고요. 예, 상황이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시토사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를 결장을 하긴 했지만 이 선수가 락커에서 뭐 이제 장비를 치우고 뒤에서 움직이를 보니까 아주 큰 부상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 경기는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선수는 좀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는데 일단 김동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큰 부상이기 때문에 4, 5차전도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카시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면 골절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눈 쪽에 굉장히 크게 멍이 들었고 좀 뇌진탕 증세도 이제 시토사토 선수보다는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수진의 깊이를 채울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김동완 선수는 세 번째나 두 번째 페어에 들어갈 수 있는 수비수고 카시노 선수는 PK 같은 부분에서 존재감을 이제 보이고 아니면 뭐 신호하라 선수와 같이 이제 활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좀 깊이 팀 전반적인 선수 깊이를 채울 네.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부분 이건 사실 생각보다 이 공백이 크다라는 게 2차전, 3차전에서 그대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4, 5차전도 마찬가지로 좀 수비 쪽에서 중책을 맡은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푸블 입장에서는 좀 힘겨운 게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안양알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토요일에 끝내야죠. 그죠. 사실 5차전까지 안 가는 게 중요해요. 예, 5차전 가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또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토요일에 끝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요. 네. 한라의 3경기 3피리어드와 같은 경기력이 나온다면 4차전에서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긴 해요. 그런데 네. 이번 3경기에서 사실 9개의 피리어드를 거치면서 경기력이 좋았던 피리어드가 몇 개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3차전은 3피밖에 없죠. 사실 네. 그 정도. 단 한 개. 물론 뭐 네. 슈팅 자체는 모두 이제 한라 쪽이 많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경기력이라든지 그걸 이제 정규 시즌과 비교해서 봤을 때나 작년 시즌을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못 미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빨리 좀 조율을 하는 쪽이 이제 안양한라가 4차전을 잡고 네. 홈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사할린 오지 같은 경우에는 오지의 홈 경기인 토마코마에서 경기가 펼쳐지는데 여기도 이제 뭐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응원 열기가 강한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홈의 이점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지가 조금씩 이제 그 전 경기 이제 2차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네. 3차전에서도 이제 본인들의 문제점을 좀 더 많이 자각을 하고 그래도 홈에서 좀 지고 시리즈 끝내는 이런 모습 뭐 블레이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기가 싫기 때문에 좀 네. 심기일전하고 달려들 거거든요. 그리고 나리사와 선수가 3차전과 같이만 해줘도 사실 오지가 승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사할린이 3대1로 끝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지도 희망이 영 없지는 않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특별히 한라는 이제 아시아리그 역사상 첫 3연속 우승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한 도전이기 때문에 더 주목해 볼 만한 것 같고요. 하치노에와 도마코마이에서 4차전으로 끝날지 5차전으로 끝까지 가게 될지는 저희가 다음 주에 소식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블레이즈 같은 네.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중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래서- 그렇게 막 화질도 막 좋은 편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라이브로 경기를 볼 수 있다는 자체에 좀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희가 페이스북 쪽에다가 아마 안양알라 쪽에서도 공유를 할 거고요. 저희도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 아마도 아시아리그가 끝난 월요일쯤 다시 녹음을 통해서 화요일에 찾아뵙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토요일날 일찍 끝나면 일요일날 하는 걸로 가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네, 그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은 듯 길게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지금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파라아이스 하키 선수들 너무 자랑스러운 경기 펼치고 계신데요. 4강 경기 쉽진 않겠지만 언제나처럼 되게 최고의 열정으로 멋진 경기 치러주시기를 저희 온더스포츠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듣기, 경기 영상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온더스포츠 홈페이지 온더스포츠.tv,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그리고 팟빵, 아이튠즈,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 네이버 TV 온더스포츠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힘찬 PD, 이현석 기자, 그리고 저는 김예슬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